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의 도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서울의 대중교통 중심 개발, TOD가 과연 그만큼 이로운지 탐구해 볼까요? 짧은 멈춤. 혹시 대중교통 중심 개발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TOD는 고품질 대중교통 시스템을 중심으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멋지게 들리죠?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봅시다. 짧은 멈. 좀 전에 보신 30초짜리 영상 있잖아요. 이거 제가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단순한 검색어를 넣었는데 저런 영상을 뚝딱 만들어줘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이제 구별이 안 됩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저는 진짜입니다. 예. 역세권 개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의 설명회를 2차례에 걸쳐서 4월에 가졌어요. 근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좀 더 규제를 완화했다곤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역세권 개발 활성화 설명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024년 4월 16일 그리고 20일 이틀에 걸쳐서 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요 내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대부분의 토지들이 2종 일반 주거나 3종 일반 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규제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역세권이라면 최대 4단계까지 완화를 좀 시켜주겠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하나, 둘, 셋, 4단계, 최대 4단계까지 이게 규제를, 즉 어떤 용적률의 완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200%였던 용적률이 서울시 일반 2종 일반 주거 200%거든요. 이거에 800%로 늘어납니다. 대신에 늘어난 용적률만큼의 절반은 지자체로, 국가로 귀속이 돼야 된다는 건 맞지. 뺀다고 해도 최대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되면은 500%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600% 늘어난 부분에서 반을 줬어. 그러면 500% 되지 않겠습니까? 200, 기존의 200에서. 그래서 이거 되게 매력적인 조건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범위를 좀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는 승강장 기준으로 250m 안쪽에 있는 부분을 역세권 개발 사업의 대상지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350m로 늘어났어요. 그럼 되게 커진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지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청담역 부근에 있으니까 청담역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출구 기준이 아닙니다. 역세권 개발의 어떤 범위는 승강장 기준입니다. 승강장의 중심을 기준으로 예전에는 250m 반경이었습니다. 요 정도였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늘어났느냐? 350m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요 정도까지 늘어났겠네요. 그죠? 이 정도까지 범위가 대단히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역의 주변들은 다 역세권 개발의 대상지가 되는 겁니다. 용적률을 분명히 완화해주고 그리고 혜택도 많이 주겠다는 내용인데 뭐 범위는 이 정도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걸 한번 보시죠. 내용들을. 용적률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예시를 들어놓은 게 허용 기준이 250이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역세권 개발로 개발을 한대. 그러면 최대 어떻게 되냐? 용적률이 800%까지 늘어납니다. 3종 일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늘어난 용적률이 550%죠. 그럼 요 절반 나누기 2한 값 275%는 나라한테 정부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근데 남는 게 그러면은 500%가 넘는 어떤 용적률이 나와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이론적으로. 게다가 관광 숙박 시설을 든다. 그러면은 160%를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숙박 시설을 넣는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 가능한 자리야.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60%를 더 준다. 그러면은 96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용적률이. 창의 혁신이나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고 건축비의 상승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이 부분이 좀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호텔이 되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숙박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 뭐 강남의 일부 지역, 뭐 마포, 신촌, 그리고 이제 뭐 중심권역, 뭐 종로나 이런 데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머무는 지역들, 거주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 같습니다. 야, 공공기여는 그럼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그 예를 들었을 때 275%를 내야 된다 그랬죠. 예, 아까 전에 3종 일반이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죠? 275를 나라한테 주든지 아니면은 요번에 좀 바뀐 내용이 뭐냐면은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100%를 돈으로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돈으로 사는 거야. 예, 근데 일부 지역들, 강남의 일부 지역들이나 이런 지역들, 지가가 매우 높은 지역들은 어떤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설치를 하게 되면 좀 꺼려지는 지역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공공주택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분명히 좀 꺼려하는 지역들이 있을 텐데 그 늘어난 용적률을 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 같아요. 예. 이게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용적률을 돈으로 산다?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잠시 더 보시면은 간선도로변, 우리 노선 상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줄 형태로 된 요런 상업 지역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강남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좀 대로변, 그러니까 6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노선 상업 지역이란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요 앞에만 상업 지역이고 뒤에는 주거 지역, 뭐 준주거도 될 수가 있고 3종 일반 주거가 될 수 있고 요런 지역을 요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신에 뭐야? 이렇게 바꿔주면 기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들어가야지. 예, 기부에 있어서는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늘어난 용적률만큼 기부 체납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부 체납을 돈으로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서울시의 골자 같습니다. 첫 번째 뭐야? 용적률을 4단계까지 최대 완화해 주겠다. 1번. 2번. 용적률을 늘어난 만큼. 뭐 대물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물건으로도 납부할 수 있지만 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내용 좀 보셨습니까? 이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좀 혹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지금 부동산 경기 많이 죽어 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은. 그리고 건설 경기. 그 건축하는데 비용이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고 분명히 일부 지역 지금 20년에서 30년, 40년 정도가 된 주택들 그리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땅 크기만 450평만 넘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주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옳은 투자,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